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또 다른 정치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두시민혁명군의 상상의 세계를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색깔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에서 폭로된 팩트를 몇 가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 전화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 기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문파야, 그리고 노무현의 사망 때 눈물을 흘렸고 중요한 웅변은 거의 외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된 스토리는 윤석열 임명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은 문재인이 모른 척 지명을 했다. 그러나 조국이나 문 측근 인사들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 변명은 변명을 뿐이며 윤석열이 문파 혹은 친노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그동안에 노출된 언론의 팩트이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김정숙이나 문재인의 적폐청산이 부글부글 끓기만 하다가 식어버리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만 하고 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윤석열의 어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일정한 결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 윤석열의 전화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누군가와 대화하는 전화 녹취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윤석열은 정당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그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개혁이라는 과제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정당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당 창당을 하려면은 창업의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M&A, 쉽게 말하면은 그 허술한 정당을 자기가 사들인다든지 쉽게 말하면은 흡수를 한다든지 또는 사라질 정당을 인수해서 플랫폼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아무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 당이니까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을 부숴버리면서 그 국가개혁을 이룩하겠다. 즉 국민의힘 당은 국가개혁을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통령이 돼서 내 대통령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하면은 국가를 바르게 개혁해 보겠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고 싶지만은 신당으로서는 지금 창업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사람 모으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서 플랫폼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국가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윤석열의 전화 음성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나는 문파다. 그리고 문파들도
문재인은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은 친도만은 분명하다. 또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의 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딱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이 추구하는 일정한 맥락은 국가개혁이라는 입장에서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왜? 국가개혁의 대상일 뿐이지 그 국가개혁을 해나갈 동반자라든가 주체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윤석열이는 자기 말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대통령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은 그 척결의 대상이고 그 국가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리가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캐비넷, 그 사람에 대한 비리와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정보랄까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했을 때 이재명은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과 지위를 자기 사적인 이익,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그것도 공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겠다라는 이런 사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적으로 윤석열은 절대 이재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에 그는 기대도 없다는 것을 위에서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도 개혁을 할 수 있으면 개혁을 하지만은 개혁이 안 된다면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 당도 개혁 대상이며 없어진다고 하면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보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과 보수 세력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거부업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재명은 거부하고 국민의힘 당은 수단일 뿐이며 노무현 정신의 성계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윤석열의 정치 색깔과 정치 행동을 추론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둘째,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여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은 노무현이 만들었던 열린 우리당의 연속성 혹은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의 전화 녹취에서도 드러나고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발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노무현 정권의 제3기로 볼 수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집권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떤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있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윤석열이가 실질적인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 있어서는 호남 세력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즉 민주당은 이재명과 노무현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호남은 이재명을 따라가는가 노무현을 따라가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상상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민주당의 이재명파와 친노무현파의 분열을 통해서 과거 열린우리당을 주축으로 하면서 유럽식 사회주의인 PD계열, 정의당 계열을 중도 우파의 정당을 창당하거나 정치 세력화할 것이라는 정계 개편을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이낙연 계열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 개편은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된 친노 민주당 플러스 윤석열계와 정의당 이렇게 양분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헤쳐 모였던 친노 민주당 플러스 윤석열계 그리고 PD 계열인 정의당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잔유 세력으로 보수주의가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계 개편에서 호남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하여 중도 우파를 지지할 것인가가 관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계 개편은 소위 87 체제를 허물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 체제를 흡수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계 개편이 나라의 발전 혹은 역사 발전 또는 정치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지 혹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면서 복고 즉 옛 영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양당제가 될 것인가 이런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정계 개편을 기획하고 있다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상상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즉
국민의힘 당내의 윤석열 개 플러스 친노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으로 중도 우파를 이루고 원칙전 자유우파인 한동훈과 국민의힘 당의 잔류 세력인 보수 세력, 그리고 종북 좌파 혹은 공산 좌파인 이재명 세력으로 3분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